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죠.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이번 주도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거용, 업무용 그 시장 변화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현황도 짚어보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도 유로 상담 하시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 그 부동산을 사고 팔기 전에 좀 제에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고 팔고 난 뒤에 오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대응 해법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안타까운 좀 얘기 중에 하나는 세무사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포기한 세무사란 말이 있었는데, 이거 정말 실제로 그렇게 손해를 본 분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말만 저도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 회사 우리 최우성 본부장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508-4421니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니까 피해가 뭐 4억 정도 돼요. 이거 굉장하죠. 4억을 어떻게 받아요? 다시 이어지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날아가는 일을 당하니까 본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걸 듣는 저는 저한테 연락만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근데 이미 사후 약방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고 팔 때 어느 지역, 어떤 아파트, 이거 이제 저희 살집 팔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꼬마 빌딩 이런 거 사고 파는 거는 우리 연구원에 최근에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거든요. 최우선 본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사고 팔 때도 제가 직접적 중개는 안 합니다만 이제 연계망을 가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추가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좀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세 가지인데요. 이번 주 부동산원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매매 가격이,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41주 만에, 그러니까 4주가 한 달이니까 10개월이죠.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 상승세가 멈췄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전세값은 이제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고 매매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그게 10개월이니까 1년 7개월 만에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이 상승세가 멈췄다.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뭐 제가 요점만 얘기해도 이해하시죠? 첫째는 전세값이 내렸다는 것은 이 매매 가격도 앞으로 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죠. 두 번째, 매매 가격이 강남도 상승이 멈췄다 하는 것은 지금 뭐 이유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이제 집값에도 좀 상당한 시장 흐름에도 변화가 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렇게 내린 이유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그런 조정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집값의 그 사이클에 따른 구간을 보면 강남은 과열 구간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과열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강남 같은 데는 이미 신고점을 돌파한 곳들이 많으니까 조정을 보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말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잘 나가다가 왜 그래요 이러는데, 그렇게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내리니까 폭락한다 이런 얼치기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은, 경제에 가시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내리지 않고 대출 규제가 좀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은 아무래도 올림픽파크 볼에 12,000가구가 대단지로 입주하니까, 송파가 강남권이잖아요. 여기는 강동구지만 송파구의 전세 가격이 내렸고, 그런 것들이
강남이나 서초의 전세 가격이 내린, 그리고 비수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거래도 안 되면서 이제 전세값 집값이 이제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 비수기니까 적어도 설이 이제 1월 말이면 시작이 되잖아요. 적어도 이제 2월 중순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뭐 크게 잘못된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파크 보레온의 그 둔촌 주공 아파트 여파는 한 6개월 갑니다. 그러나 결국 전세 가격도 마냥 내리기 어려운 게 올해에도 서울에 3만 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4만 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 더 문제라고 그랬죠. 이런 걸 감안하면 전세 가격이 그렇게 뭐 급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이죠.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상승 압력은 커질 수 있다. 또 전세가 오르면, 아까 전세는 1년 7개월 만에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집값은 10개월, 그 차이가 한 이제 뭐 7개월, 8개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 오르면 집값은 한 3개월, 6개월인데 이번엔 좀 늦게 왔어요. 그 늦게 온 이유는 워낙 집값이 2014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많이 올랐던 데 따라서 집값 회복세가 전세값이 먼저 상승하고 상승지표 집값이 뒤따라 오르는데 좀 시차가 한 8개월 정도 있었다. 좀 딱 떨어지나요? 그렇게 이해. 근데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다른데 자료인데, 저는 강남에 요즘 돈 가진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는데요. 요즘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그래서 부자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다가 또 한국의 지정학적 컨트리 리스크도 좀 높아지고 있고, 또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보니까 금융기관에 있던 고객들이 저희 쪽에 상당히 질문을 많이 던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바쁜데요. 어쨌든 그 아파트 시장이 회복되고 나서 이제 11월, 12월, 지금 이제 12월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서 12월 통계만 보면 매매 및 임대차 동향에서 거래량이 작년보다는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지역을 보니까 강남이 거래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종로, 중구, 광화문 도심권이죠. 세 번째가 여의도, 영등포, 마포권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꼬마 빌딩도 그렇고 오피스 거래량이 좀 늘었다 하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이후에 통계가 조금 대통령 탄핵, 뭐 계엄 사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12월 통계가 이제 비수기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11월 통계로 보면 오피스 빌딩의 거래량이 2023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증가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건 부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 빌딩을 사고 산 사람들의 대부분이 법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개인들보다는 법인이 빌딩 시장에서 한 70% 정도로 거래를 한다. 법인들 중에서도 잉여 자금이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너는, 이제 시간이 너무 길면 또 뭐 여러분들 유튜브 하는데도 보는데도 또 뭐 지루하다거나 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지금 통계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이거는 이 세 번째 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뭐 이렇게 통계를 보면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얼마일까요? 요거 머릿속에 꼭 넣어줘요. 저는 늘 통계와 빅데이터와 최근에는 인공지능 위주로 하잖아요. 이걸 꼭 넣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소위 맞춤형 전략이. 평균 자산은 5억 4천입니다. 5억 4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재산이 금융 부동산 합해서 5억 4천이면 나는 평균입니다. 좀 생각보다 작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2억인 걸 감안하면 서울 사람들은 부자죠. 평균보다 훨씬 높으니까. 부채가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자산은 5억 4천.
그리고 부채를 9천만 원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자산과 비교 분석. 벤치마크라는 말을 아시나요? 기준점. 비교 분석이란 말이 벤치마크라는 얘기고 기준점, 표준점이라는 얘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늘 막 나는 주변과 비교해서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통계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동산의 비중이 약 75% 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28, 미국이 약 한 30%고 일본이 37, 영국이 46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조금 좀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부동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것도 있고 뭐 사실은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도 부동산 대출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은행 부동산이다 소유권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미국은 80에서 90% 대출을 해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40%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그러니까 대출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요. 이걸 자꾸 분석하는 것들이 자꾸 빠뜨리는데 그리고 이제 39세 이하를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주택이 1억 6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테지는 58, 약 60%예요. 그러니까 40세 이하는 부동산이 보유 비중이 한 60% 전이고 40에서 49세 이분들이 약 4억 정도 실물 자산이 되는데 72%거든요. 그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50대, 60대가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더라.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 그러니까 소득 분위별로 보니까 가장 높은 5분위에서 높은 분위가 약 12억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보유 비중이 한 80%로 굉장히 높더라. 지금 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연령별로 한번 저의 얘기를 오늘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은 뭐냐고 물었더니 부자나 이제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아파트가 66%로 단연 많아요.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있고 다가구. 저는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도 지역을 잘만 고르면 핵심 입지를 고르면 수익률이 높은 걸 고르면 아파트만 선호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역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가격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그런 상담이 좀 많았거든요. 저 상담 오시면 여러분을 뭐 유인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도 살만한 곳이 서울에 한 3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땅값 대비해서 보면 저평가되어 있고 임대 수익도 4% 정도 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한 건물은 감가세도 내리지 않거든요. 그럴 곳들이 있으면 필요한 분들은 오시면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이 자산 투자가 1순위다라는 거는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꼬마 빌딩이나 아까 거리가 늘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토지 이런 쪽에 토지는 제가 볼 땐 용인이라든지 수도권 그리고 이제 GTX 6건 주변의 토지는 상당히 유망하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경매나 MPL 금매에 관심을 갖되 이제 자금이 가진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가 역발상이죠. 창의적 전략을 하면 부동산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슨 시기가 이제 잘 금매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걸 기회를. 두 번째는 지역 사이클. 부동산 경기는 주택 같은 경우는 2026 내년부터 본격 상승하고 수급을 보면 그래요.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올 상반기를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겠죠. 다만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경제가 위험해지지 않는다. 라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잘 선택해라.
특정 지역, 성장 지역 전체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은 여전히 뭐 대표적인 게 제가 토지 같은 경우는 용인을 자꾸 꼽잖아요. 650조라는 돈이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10년 동안 650조면 얼마나 돈일까요? 우리가 올해 예산이 677조입니다. 뭐 굉장하죠. 한 해 예산되는 그 모든 돈을 이 특정 지역에다 쏟아붓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동성과 그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뭐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입지를 잡고, 핵심 입지나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 돈과 사람이 저는 잘 알죠. 예,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인근 지역이 가장 유망, 여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슈퍼 부동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 지역에 속해 있고 핵심 입지와 가까이 있고, 또 하나는 투자 자산 가치와 임대 수익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연구 논문이나 저는 이제 살집 팔집이나 리얼티곳 같은 걸, 그러니까 예측 모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통해서 저의 학위 논문도 그렇고, 그거는 뭐 100%를 맞출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빅데이터, 또 이제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하면 훨씬 더 거기에 대한 효율성과 예측의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 주간 단위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는 전세와 매매가 좀 안정될 것이다. 강남마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강남이 내렸다는 것은 이제 시장이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걸, 근데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전세가 안정판 역할을 할 것이다. 매매 같은 경우도 강남도 내리면 오르기는 어렵다. 상승이 멈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강남이나 용산이나 또 성동이나 뭐 이런 인기 지역은 내리면 내릴수록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크게 보면 올해. 또 하나는 상반기가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혼란스러우니까 이왕이면 이때가 저가 매수, 경매나 경공매나 NPL 이런 걸 노리는 거는 저도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몇 군데에서 그동안에 그 경공매 펀드를 좀 만들자 이런 제안을 실제로 받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빌딩도 이제 돈을 가진 분들은, 제가 요즘 이제 법인이나 기업이나 돈 가진 분들이 많이 이제 건물을 샀으면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서울도 이제 강남권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화문, 종로와 중구권, 그 다음에 여의도, 마포, 영등포권 이런 쪽에, 또 거기에 핵심 입지, 또 변화가 많은 곳, 교통망이라든지 도시계획상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1기업 1사업 운동도 벌이고 싶어요. 그래서 법인 쪽에 자산 관리를 하는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상의해 주시면 성실권 여러분에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빌딩 저희가 이제 하도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중개를 안 했는데 중개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뭐 그렇게 이제 신뢰를 가지고 중개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겠죠. 뭐 전세 사기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중개사 여러분들도 매물이 좋고, 지금 구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양원 있죠.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 그 놀고 있는 병원, 쉬고 있는 병원 같은 거라든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가격이 그렇게 깎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중개사 분들이나 또 우리 유튜브 보는 그런 분이 계시면 바로 우리 02-508-4421 여기 최호성 본부장이 이게 담당이거든요.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고 또 친절하고 실력도 있으니까 여러분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